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이TV의 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실천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추천드린 게 감사일기 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일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연, 촉각이나 미각 등 본능적인 것에서부터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산책하면서 만났던 바람, 공기, 향기, 햇살 등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또 오늘 식사하셨던 것들 중에서 맛있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혹은 맛없던 게 있었을까요? 저는 최근에 아이스크림을 찾아서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어제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론 하나를 사들고 쫄래쫄래 집에 가면서 먹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또 칼로리 때문에 안 먹은 지 한 1년이 넘게 오래된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맞다. 어릴 때는 이 메로나를 엄마랑 함께 뒷마당에서 화단 가꾸면서 깔깔대며 먹었던, 어릴 때 내 추억도 있었지? 하면서 함께 떠오르면서, 이 순간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감사일기에 적어보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5개씩 감사일기를 10년 이상 썼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녀도 일이 바빠진 이후에는 그 빈도수가 적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감사일기를 다시 이렇게 보았다고 해요. 1996년 10월 12일의 감사일기. 첫째,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플로리다의 피셔 섬 주위를 달린 것. 둘째,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음. 세 번째, 머리가 엄청나게 큰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를 떤 것. 넷째, 콘에 담긴 셔벳이 너무나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핥아 먹은 것.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이지 않나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소설 속 장면을 그려놓은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녀가 쓰는 단어들을 보면은 시원하게, 부드러운 바람, 햇빛, 차가운 멜론, 샤벳, 달콤함 등의 디테일을 살리는 표현을 쓸수록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감사일기 쓸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는 사람, 인간관계에 대해서 써보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엄마, 메로나를 생각하면서 엄마를 떠올린 것처럼 사람도 감사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노인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직접 해준다는 사실도 굉장한 기쁨이 있지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수녀님들과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함께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에 저절로 경건해지는 마음이 들면서 감사일기의 주제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발품 팔고 땀 흘리고 노동은 조금 했지만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경외감과 인류애적인 사랑, 겸손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쓰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힘든 순간, 무료한 순간, 누군가가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또 위로와 도움을 되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겠죠. 또 저는 싱글이어서 제가 아직 제 가정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녀나 남편, 아내가 있는 분들은 그 가족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의 일기의 주제로 한 번씩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인간관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셋째로는 사건을 기회로 표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를 만났던 사건,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사건, PD님이 요즘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계시는데 오늘 별탈 없이 건강하게 저와 오늘 촬영을 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이 모든 사건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기회를, 귀한 기회를 얻어서 친구를 만났고 오늘 귀한 기회 때문에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이걸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감사일기의 주제가 더 다양해지는 거죠. 감사의 반대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무슨 주제로 감사일기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건을 기회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얼마나 다양한 기회를 누리셨는지, 가지셨는지, 여러분의 감사했던 일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한 일, 기쁜 일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 외에도 어떤 것을 감사일기의 주제로 쓸 수 있나 생각해보면 오늘 느낀 감정,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감정들, 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은 명상을 하면서 108가지 감사한 일에 대한 영상을 스스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거기에는 설마 이런 것까지 감사할까 할 정도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살게 해준 영웅과 역사적인 사람들에 대한 감사 등등 정말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일까요? 감사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사업을 꽤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고군분투 중인데요. 그러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서 읽고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나모리 가즈오 선생님의 사장의 그릇이란 책을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일본 교세라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고 세계적인 기업가이고 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인생 철학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가 깨달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저는 교세라를 창업한 당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집단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습니다. 창업 당시 저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직원에서부터 제 아버지 연세가 되는 분까지 27세에 제가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남을 꿰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꿰어낼 정도로 매력이 있는 인간성을 갖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회사를 크게 발전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하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얼마나 직원의 힘이 결집되어 있는가가 사업 성공의 열쇠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우수한 인재가 없어서 경영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경영자의 착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 사업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회사를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일적인 면에서도 인간성 면에서도 신뢰받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직원을 이끌어 가려면 존경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처음 깨달은 저는 모두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명언을 인용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제가 인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공부하고 마음을 높여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철학이나 종교 등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철학서나 고전 등을 한두 페이지라도 읽었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고 경영에서 생활에서 있어서도 인간으로서 바른 모습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했습니다. 사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실패하는 것은 경영자가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리더로서 훌륭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기심을 버리고 인간으로서 바른 것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되어 집단을 모으고 집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꺼리지 않아 무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리더가 되어선 안 됩니다. 회사가 잘 돼서 오만해지는 경영자나 간부가 늘어날수록 직원들의 마음은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공평무사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갈고 닦아 인격을 높이고 존경받게 된다면 직원들은 리더와 일체화되어서 목표를 향해 자연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회사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의 희생을 꺼리지 않는 마음, 용기를 가진 사람, 존경받는 리더, 자신을 갈고 닦아 인격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은 남의 탓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은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의식혁명이란 책을 통해서도 의식 수준을 구분하기도 했었죠.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렵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의식 수준을 바꿀 수 있는 이 간단한 방법이 감사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겨보는 감사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약간 멀리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불평, 불만, 과욕, 화, 분노, 슬픔 이런 감정에 매몰되려고 할 때 감사일기를 한번 더 써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그걸 누적하게 되면 그로 인한 긍정적인 힘을 키울 수 있고 이 긍정이 기쁨의 마음을 가져다주고 다시 긍정의 기운이 생겨서 긍정회로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요. 부정적인 것은 나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감사와 친절, 긍정의 힘으로 일이 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믿어보세요. 일상을 바꾸는 간단하고 쉽고 강력한 방법이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과 분리된 우리의 자아, 그리고 에고를 뒤로 하고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한층 깊어진 연민과 이해심이라는 것이 들어서게 됩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을 느낄수록 더 감사하게 생각할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같은 행복한 기분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긍정은 긍정을 부른다. 자, 여러분의 하루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감사했던 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기쁜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좋았던 일을 나눈다면 그 기쁨이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여러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